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2주 만에 줄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2배 가까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대급으로 긴 연휴에 돌입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올해 여름 유행 자체가 작년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는 좀 작년보다 적은 편이긴 한데 좀 길어지기는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이미 추석 연휴 때는 환자가 많이 줄었던 상황인데요. 올해는 또 추석 연휴와 맞물려가지고 조금 더 유행 자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팬데믹 기간에도 명절과 맞닿으면 전체적인 유행 양상이 좀 길어지는 패턴이 됐고 또 고령층들이 주로 많이 걸리시면서 그 이후에 입원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 들 발생을 했어서 추석 연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코로나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 많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령층, 고위험군에게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19는 특히나 이제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고령층의 침범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39세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서 85세 이상 사망률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고령층들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빨리 진단을 받고 또한 치료제를 복용을 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네, 예방접종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이 함께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전에 이미 접종을 받았던 분들도 다시 맞아야 되는 거죠? 예, 매년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코로나19는 매년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이제 면역이 생긴 항체 자체가 6개월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접종을 해야 이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년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변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매년 새롭게 구성된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하시는 게 또한 이제 백신의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코로나19 백신, 그다음에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체는 6개월 유효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맞아서도 올해 또 맞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위험을 실제로 얼마나 낮출 수 있다라는 어떤 좀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예, 일단 코로나19의 예방접종 효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고 국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감염의 예방 효과는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돼 있지만 거기에도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 우리가 뭐 중환자실 간다거나 입원을 예방하는 학교는 이 효과는 80% 내외, 사망 예방 효과도 80%에서 9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면 어떻든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나를 안전하게 특히나 입원이라든지 중증으로 또는 사망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꼭 강조해서 접종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도 걸릴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요즘 날씨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이렇게 큰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독감 유행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동시에 한 번에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인플루엔자도 호흡기의 바이러스에 해당되고 코로나19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플루엔자가 한번 발병할 때 아주 급하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전신의 근육통이 매우 심한 상태로 발병하는 패턴이라 코로나19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의사조차도 이제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19하고 이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철은 동시 유행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한 11월에서 12월 또한 그 다음에 6월, 3월까지는 코로나19랑 인플루엔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동시 감염이 됐었을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달 확률이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사망률도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훨씬 더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증상만으로는 구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독감 네. 백신은 매년 맞는 분들이 있지만 반면에 코로나19 백신은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백신의 효과라든가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 불신이 좀 여전한 상황인데 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안전성에 대한 증명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100억 회 정도라면 아주 적은 빈도의 그런 후유증들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분명하게 이 백신의 부작용인 건 확인이 됐고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안정성은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19 백신이나 안전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안타까운 부분들은 미국이 일단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65세 미만이어도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를 최소화하지는 않았고요. 네. 65세 미만의 이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는 예방접종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을 할지 안 할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와 상의해서 예방접종이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하고 예방접종하라고 전체적인 예방접종의 스탠스를 약간 좀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결정 자체에 매우 우려가 되는 측면이 미국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멤버들을 최근에 다 경제시켰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티백서라고 하는 그룹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방접종위원회에 들어왔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가 안티백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말자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부분, 또 그 사람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멤버들을 교체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예방접종 전략을 후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매우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 미국이 예방접종 전략을 65세 이상에서 적극 권고했던 거를 후퇴하게 되면 매년 수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날 거라는 경고하는 논문들도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이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접종을 한다면 좀 어떤 순서로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좀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여러 백신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고 효과도 괜찮다라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한번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분들, 특히 고령층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예방접종 시기에 한 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이제 전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랑 동시 접종한 분들이 전체 접종자의 한 42% 정도 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이제 동시 접종자들이 더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두 개 같이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백신이 어떤 기간 텀을 두고서 접종을 한 게 아니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환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우한에서 시작됐을 때에 비해서 이미 변이가 보통 몇천 가지가 나왔을 정도로 변이가 발생을 했고 네. 그중에 주되게 유행하는 변이조차도 거의 계절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겨울에 유행한 거랑 현재 유행하는 게 다른 종류가 유행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변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변이들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빈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동물에서 또 사람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당 기간 오래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몇십 년 이상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공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감기라든지 홍기 감염병들은 좀 날씨가 추워질 때 네, 많이 발생하는 유행하는 게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코로나19는 지난번에 보니까 7, 8월 한창 더울 때도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유행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코로나19가 사실 실제로 좋아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작년만 해도 거의 490만 명 예방접종을 10월 달, 11월 달에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단 내 면역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 유행은 좀 약간 좀 작아지는 패턴이고요. 근데 예방접종의 효과는 6개월 이상을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 봄에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종이 좀 많이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원래 코로나19는 봄에도 접종을 권고를 하는데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맞았던 분들이나 지난해 여름에 걸렸던 분들의 항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여름에 숫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년째 여름 유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예. 패턴이어서 아마 한동안은 이제 아마 봄 접종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봄에도 접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름 유행은 몇 년 이상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집단 면역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맞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유효 기간이다 하면 1년에 2차례 맞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코로나19는 최근에 이제 겨울에도 유행하고 여름에도 유행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6개월에 한 번씩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이미 시작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 권고는 아니지만 매년 3월이나 4월에 예방 접종 전문위원회가 열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 접종을 봄에도 접종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추석 연휴가 역대급으로 길어서 아무래도 대규모 이동 모임도 많을 텐데 연휴 기간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역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고령층의 부모님을 만날 때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서 코로나19가 맞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그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간다든지 또는 야외에 외출한다 그럴 때 이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유행할 시에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향에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고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주시는 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습니다. 네,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